안녕하세요. 집값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지속되는 걸로 대외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집을 살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간을 많이 보고 계셔요.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져야 이게 바닥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사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게 지금 이 가격에 파는 게 맞을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파는 게 맞을까 하고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차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이라도 남기고 팔아도 손해 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어,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를 사더라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다음에 투자해 놓은 게 이 지금 부동산 지금 하나 사는 거, 집 하나 사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감은 다주택자들보다 솔직히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7년도 정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서울권이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값이 하락할 거다, 뭐 언제까지 하락할 거다, 뭐 이런 뭐 전문가적인 얘기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왜냐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전문가들 중에서도 전문가,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전문가들만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어, 언론이나 어떤 정부 기관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제 그 데이터들을 참고를 해서 그 데이터를 내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시각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나만의 가치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내 생각대로 어, 네, 분석을 해서 결국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법이 옳을지 안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을 거고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들 중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금액대를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진 떨어질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는 어 그냥 저만의 생각이니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비싼 가격에 집을 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비싸게 집을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부담감 때문에 겁먹고서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나름의 어떤 그 분석법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는 연도수가 있어요. 그 연도수는 13년도 1월이고요. 13년도 1월이면은 지금 제가 도공렉스를 띄워놨는데, 13년도 1월이면은 네, 13억 2100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기준점으로 삼는 연도가 있는데, 그거는 17년도 1월 1일이거든요. 17년도 1월 1일. 어딨냐? 여기 있네요. 15억. 제가 이때를 기준으로 잡는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거래 금액이, 그러니까 그 매매가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 요 부분을, 이 시기를 그래도 부동산 가격에 뭐 바닥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바닥기이면서도 안정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 때에 예를 들어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이나 경기도에 집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은 지방에 집 가진 사람들이
물론 그 가격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가격의 어떤 변차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또 확답할 수 없는 게, 특히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이제 수도권과 다른 별개의 시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수도권의 이 시기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다고 해서 지방도 안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마다 특성이 워낙 다양하고 규모도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지방은 수도권을 규제를 가했을 때 지방이 반사적으로 어떤 수요나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 가격대가 올라가는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일단은 수도권의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금액대가 그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했던 요 시기를 대부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시기를 저는 판가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식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이겁니다. 2013년도 1월 대비 지금 현재의 매매 가격은 인천의 경우 어, 인천 가격이 예를 들어 2억이다 계산을 했을 때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은 8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이 만약에 32평 아파트가 5억이 적정하다고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게 강남에 있었을 경우에는 20억 정도가, 네, 적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4배, 3.5배에서 최대 4배 정도 차이가 인천과 서울, 강남 간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네. 물론 이 비율은 제 주관적인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면서 어, 알게 된 제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간 해석이기 때문에 한 4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내에서 2013년도 1월 대비 2017년도까지 보통 오른 집값 상승을 보면 25%에서 한 30%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 3년, 한 4년 사이로 한 그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고서 화폐가 쫙 풀려서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특히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자금을 지금 환수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죠. 금리를 올리면서 화폐를 많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때까지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때까지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시장은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낮춰야 되기 때문에 떨어질 건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는 건데, 이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저는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13년도 대비 2013년도 1월을 제 기준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 대비 2배 가격 정도까지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2013년도 1월이면은 13억 2천 정도죠. 그러면 13억 2천만 원 곱하기 2, 26억 4천까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6억 4천이면 언제죠? 쭉 가다 보면 한 요쯤 되겠네요. 요쯤. 네, 2020년 5월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금융기관으로 빨려 들어가고 시장에 유통되는 게 줄어들면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갈수록 저는
26억 5천만 원 정도까지 2013년도 1월 대비 2배인 26억 4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발생하는 요 차액 14억 5천이라는 돈은 거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배제한 거는 뭐냐면 이 주변에 호재들이 제가 어떤 거가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교통 호재나 어떤 시설, 어떤 주거 환경, 뭐 무슨 무슨 복합단지나 직장 뭐 이런 것들은 일단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더 있다면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지만 단순히 화폐가 많이 풀렸다라는 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화폐를 많이 이렇게 시장에서 빨아들일 때에는 그만큼의 상승했던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상승했던 부분은 빠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50%가 빠졌다. 그러면은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화폐 가치 영향 때문이라면 똑같이 그 50% 비율만큼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영향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서 그 50%가 뭐 45%가 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 30%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곡 레슬은 한 14억 정도가 더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뭐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뭐 10억, 뭐 9억 정도가 더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를 일단 다 배제한 상태에서 호갱노노에 있는 자료로만 봤을 때는 14억 5천만 원 정도가 조금 고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지역 한번 해볼게요.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포동이죠. 여기도 강남입니다. 제가 강남 위주로 하는 이유는 강남이 제일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네, 기준으로 세우기가 참 편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한번 얘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 13년도 보시면은 13년도 1월 1일이면 얼마일까요? 자, 1월 12억 4천이죠. 12억 4천. 12억 4천. 자, 12억 4천이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2013년도 1월이랑 17년도 1월을 기준으로 많이 삼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2013년도 대비 2017년도까지 얼마 정도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개인적으로 반탄했을 때 25%에서 30% 정도 올랐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넉넉 잡고 25에서 30이니까 그 중간인 28로 잡을게요. 곱하기 1.28을 하게 되면 15억 8천 정도가 2017년 1월 1일 가격이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네, 16억 8천 한 1억 정도 조금 모자르긴 한데 그래도 얼추 비슷하죠? 네, 그러면 30%로 계산하면은 거의 얼추 맞을 것 같긴 해요. 25에서 저는 30% 정도에서 생각하니까 뭐 이 정도 변차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요 정도 단위 틀렸다고 뭐라고 하진 마시고요. 제 분석 방식으로는 한 요 정도가 이제 2017년도 1월 1일 가격인데 얼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그러면은 현재 가격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013년도 1월 1일 가격이 2배 정도 되는 금액이 현재 금액 정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12억 4,300 12억 4,300입니다. 12억 4,300 곱하기 현재는 한 2배 정도 될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5차 정도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요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물건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 24억 8,600 정도가 이제 화폐가 이렇게 쫙 빨아들여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한 요 정도 24억 8,600 정도가 이제 적정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얼마냐? 24억 8,600이면 언제 정도 가격이냐면 요쯤 되네요. 2018년도 8월
요때 시점의 가격이 적정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도 굉장히 가깝고 지하철 환승도 굉장히 많은, 그리고 한강변 쪽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물론 계산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어떤 요건들과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물가 상승을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만 봤을 때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12억 9,500 정도가 이제 거품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른 지역 또 하나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면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고요. 삼성 중앙역에 근처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청담역 근처에 있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도 꽤 금액대가 많이 나가죠. 요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져졌고요. 자, 2013년도 1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10억입니다. 네, 10억이고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2013년도 1월 1일과 2017년도 1월 1일은 한 최대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곱하기 1.30, 30% 정도로 계산을 할게요. 아까처럼 28%로 할까요? 네, 28%로 하면 12억 8천입니다. 그럼 한번 봐볼게요. 2017년도 1월 1일, 네, 13억 7천입니다. 네, 한 저도 1억 정도 차이 나네요. 네, 거의 비슷한 증감률이라고 저는 비슷한 증감률을 생각합니다. 아까 25에서 전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치로 잡으면 아마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요 정도로 됐으니까 저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13년도 아까 여기 10억으로 나왔죠. 10억 곱하기 2 정도. 이게 물가 상승을 최대한 잡기 위해서 금리 상승을 계속 지속해서 화폐를 최대한 시장에서 끌어냈을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0억 정도니까 이 정도 시세면은 언제적이냐면 요쯤이네요. 아이고, 요쯤이네요. 2019년 7월 시세네요. 2019년 7월 시세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9억 정도가 약간 좀 거품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런 것 같고, 좀 고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을 건너뛰고 다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신축 아파트급들은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들은 거주하고자 하는 여건이 되고 자금 여력이 되는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싸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기호에 따라서 주택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이런 논리로서 분석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그래도 연식이 조금 그래도 된 아파트들 위주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말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제 인천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천 보시면 검암역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 검암 보시면은 검암에 이 풍림아이원 2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제 제가 몇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그냥 봐주시는 감사한 분들한테는 네, 이제 기억날 거예요. 일단 2013년도 1월 1일을 찾으시고요. 2013년도 1월 1일 인천의 경우에는 거의 바닥기였는 것 같습니다. 2억 3,800이죠. 2억 3,800. 자, 2억 3,800이면 2017년도 1월 1일까지 몇 배 정도 차이 난다 그랬죠? 25%에서 30% 정도 높다 그랬죠? 또 아까랑 똑같이 28%로 가겠습니다. 곱하기 1.28. 그러면은 2017년도 1월 1일은 3억 정도 됐을 거예요. 2017년도 1월 1일, 네, 3억 정도 됐죠. 이때는 3억 5천이었네요. 조금 더 높았네요. 네, 전 3억 400 정도 이제 됐으니까 뭐 금액적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오차는 예,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그러면은 현재 가치는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라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죠. 13년도
1월 1일 기준 곱하기 2니까 2억 3,800 2억 3,800 곱하기 2입니다. 주변에 어떠한 호재도 없다는 가정하에 단순 물가 상승으로만 진행이 됐었다면 4억 7,600 정도가 적정 가격입니다. 그리고 적정 가격인 시대의 그 연도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4억 7,600일 정도가 언제냐? 요쯤 될 것 같은데, 어우, 찾기 힘들어. 요 정도쯤. 네. 그러면 현재 이 거맘 2차 풍림 아이원은 네, 현재 시세 대비 한 4,350만 원 정도가 약간의 고평가됐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맘에서 가장 아마 좋은 아파트일 거예요. 이 좋다라는 거는 위치적인 지리적인 면을 봤을 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여기 굉장히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거맘 서해그랑불 이쪽 옆쪽으로 해서 이제 터미널과 상업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이 이제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죠. 이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프라도 좋아지고 네, 역세권이고 네, 괜찮습니다. 요런 정도 되고 그러면 서해그랑불을 한번 볼게요. 서해그랑불은 2013년 1월 보시면 2억 1850이었어요. 27평으로 하지 말고요. 똑같이 30평대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30평대로 했으니까 2013년도 1월 2억 6,500 자, 2억 6,500이에요. 그러면 2억 6,500 곱하기 제가 17년도 1월은 몇 25% 정도 증액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1.28 그러면은 17년도 1월 1일 같은 경우에 3억 4천 정도 돼야 되겠죠? 17년도 1월 1일 네, 3억 4천. 네, 거의 비슷하죠. 3억 6,500. 네, 이번에 조금 비슷한 편이네요. 네, 요 정도 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어느 정도 될 거냐? 13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2억 6,500. 아이고. 2억 6,500 곱하기 2 정도 될 겁니다. 화폐들을 쫙쫙 빨아들이고 나면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잡고 나면 요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저 금액 피크를 찍었을 당시가 언제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쯤이네요. 네. 그러면 정상가 대비 9,100만 원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라동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라동에 뭐 볼만한 거 있을까요? 자, 보시면 나라면 살고 싶은 지역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국민평수로 30평대 위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센트럴 에어리엠 주상복합이니까 일단 제끼고 청라 한일베라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11년도에 젖었네요. 자, 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13년도 1월 1일. 자, 13년도 1월 1일. 자, 3억 4천입니다. 3억 4천. 자, 3억 4천. 곱하기 1.28. 자, 4억 3,500은 언제다? 네, 2017년도 1월 1일. 17년도 1월 1일. 4억 2천. 어우, 여기도 비슷하네요. 어우, 야, 이거 진짜 제가 제 분석법이지만 그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네, 4억 2천 정도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내년 뭐 금리가 계속 상승해서 화폐가 다 빨아들여졌다는 가정하면 2013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2배, 3억 4천에 2배 계산해 보겠습니다. 3억 4천에 2배, 6억 8천 정도가 이젠 안정가예요. 안정가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면 6억 8천은 언제 찍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6억 8천은 요때 찍었네요. 그러면 얼마 올랐냐? 네, 4,720만 원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4천만 원 정도면은 뭐 매매가의 10%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4,720만 원 정도가 고평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요. 또 다른 물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청라 웰카운티. 네, 이거는 언제 쪽이냐? 13년도 1월. 얘는 13년도가 없네요. 그러면 일단 다른 걸로 찾겠습니다. 13년도가 있어야 제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네, 편히 하거든요, 저한텐. 보면, 13년도 1월 1일. 2억 9,600입니다. 2억 9,600 곱하기, 자, 아까 제가 또 1.28, 17년도는 28% 올랐다 그랬죠. 10까지는. 그러면 17년도 1월 1일은 3억 7,800일 거예요. 물론 조금 오차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년도 1월 8일. 1월 3억 9천. 네, 비슷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비슷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여야 되냐 보면 1월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 1월 2억 9,600 2억 9,600 곱하기 2는 5억 9,200이어야 돼요. 현재는 5억 9,200이 적정가다. 그러면 쭉쭉 올라가다 요쯤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건 거품이 얼마 있다? 없다. 오히려 적정가보다 3,400만원 싸게 거래된 게 하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가 나름 적정가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의 개발 호재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현재 부동산 시장 내에 화폐 가치가 풀린 걸로 인해서 떨어지는 금액 정도만 반영을 한 거예요. 지금 청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아요. 많이 생겼고 특히 지금 이 지하철 공사 지금 공사 중이라고 써 있죠. 이런 지하철 공사 같은 큰 호재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은 돼야 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지하철 호재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 가치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돼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걸 고려해서 네, 금액을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알아볼 만한데 한 군데만 더 찍어 볼게요. 송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송도. 네, 송도. 송도 송도가 그렇게 오래전에 지어진 게 있으려나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계산하는 방식은 13년 대비 계산 방식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축급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싸네 비싸네 정도로도 물론 들어갈 수는 있는 시장이지만 정말 돈 있으신 분들은 비싸다고 해서 안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 집이 마음에 들면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개인이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럼 요 송도 웰카운티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웰카운티 보시면 2013년도 1월 한번 보겠게요. 4억이었 아이고 움직여 4억 같네요. 네, 4억이네요. 네, 4억이고 네, 4억이고 그러면 이 적정가는 얼마일까요? 적정가면 아까 제가 계속 보셨으니까 두 배라고 했죠. 8억입니다. 저는 이거 8억이 적정가라고 보는데 네, 요때 7억 6천 8억 거래 없나? 8억 거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긋겠습니다. 네, 3억 4천 정도 올랐네요. 네, 3억 4천 정도. 그러니까 한 3억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8억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GTX B 영향이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GTX B 영향이 물론 이 금액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GTX B 얘기 나온 지는 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단 이게 개통이 되고 이제 거의 개통이 임박했을 때 그런 어떤 실수요 목적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 이제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네 그거는 추가로 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랑 같이 한번 13년도 대비 17년도 대비 23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하고요. 금리 상승을 멈추는 그 시기, 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이제 판단되는 그 시기의 적정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이제 분석 기법을 활용해 봤고요. 이게 말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하실 분들은 그냥
아, 너는 그렇게 분석하냐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예 분석 방법이 없으신 분들은 제 분석 방법을 조금 참고하시면 아, 이 집값 산정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장에 나온 매물이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 비해서는 한 5천만 원, 1억 정도 좀 더 비싼 것 같네. 한번 좀 더 기다려 볼까라는 이런 어떤 어, 조언 같은 네, 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에게 많은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택가격 상승 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택가격 상승.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 송도 같은 경우는 되게 늦게 올랐네요. 송도로 보지 말고 아까 다시 서울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 재건축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가격대가 되니까 조금 그래도 아주 오래되지 않은 걸로 볼게요. 보시면은 쭉 우상향하다가 14년도부터 쭉 우상향하다가 한 17년도부터 쭉 빨리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딱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진보 정권이 됐을 때 시기네요. 네, 진보 정권이 됐을 시기고 또 이때부터 쭉 급상승 됐어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쭉 급상승 됐듯이 약간 좀 급상승이 좀 됐네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이렇게 실거래가들이 찍히잖아요. 계속 오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되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천세대인데 물론 다른 데는 물론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세대인데 거래되는 건 많지도 않은데 13억 한번 찍었으니까 13억 한번 찍었으니까 14억이 되고 14억 찍었으니까 16억 되고 16억 찍었으니까 16억 또 17억이 되고 18억이 되고 물건은 하나 거래됐는데 막 그러다가 또 16억 또 18억 되고 물건 하나 찍었는데 또 19억 되고 자 거래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정도 뚝뚝뚝뚝 거래가 되면 업 단위가 팍팍팍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기 때의 전형적인 방식인데 물건이 나왔는데 얘가 거래가 되면서 그보다 더 높게 나오고 더 높게 나온 게 거래해서 더 높게 나오고 더 높게 나온 게 거래해서 더 높게 나오는 이런 구조들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때는 거래되는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세다 많이 오른 거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락할 때는 되게 재밌어요. 상승장 때 한두 개 거래돼서 몇 억 올랐는데 하락장 때 급매물이 나와서 거래돼서 급매물 하락 신고가 찍고 또 급매물 나와서 하나 거래돼서 신고가 하락 신저가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하락 신고가가 나왔을 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에이 몇 개나 거래됐다고 그게 시세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 듯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하락장이니까 거래가 많지 않은 거는 당연한 걸 거고요. 신고가일 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물건을 구입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가를 잡는 분들이 실수가 더 많지 하락기 때 집을 비싸게 사서 실수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거래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20억인데 19억에 나왔는데 안 팔리고 18억에 나왔는데 팔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20억짜리를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20억에 팔라고 그냥 20억에 내놓고 급한 사람들은 지금 18억에 거래됐으니까 18억에 내놓을 겁니다. 근데 18억에 안 팔려. 한 6개월, 1년이 돼도 안 팔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17억 내놓고 16억 내놓고 이러다가 또 16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 16억에 거래가 되면 또 이게 또 하락 거래다 보니까 20억에 내놓은 사람은 저거는 특수 거래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특수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물건의 가치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이 물건을 팔고 싶지 않거나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거나 했을 때 뭐 교환이라든가 아니면은 건너 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3자 교환하다든가 4자 교환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뭔가 거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자세히 알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하는 거고. 네, 일단 매매가 만약에 적당히 매매가 맞다면 하락 신고가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는 거래가 적다고 해서 그거를 하락 신고가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예, 예, 뭐 리플이나 뭐 이런 거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저 나름의 노하우 방식인데,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